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찍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몸이 아파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얼굴 대신 제 블로그를 보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한국 안티에이징 연구소 네이버 블로그요. 그고요. 여기 보이는 10년 더 젊어지는 미라클 건강법이 올해 나왔던 제 책입니다. 이 안티에이징에 관한,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먹거나 병원을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연적인 요법, 그 다음에 대체의학적인 요법, 그리고 자기가 셀프로 적용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에 관한 책을 쓴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약을 안 먹고도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들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참 우울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밤에 수면 유도, 우리가 충분한 숙면을 잘 잘 수 있는 이 멜라토닌도 떨어지면서 우리가 잠들기 어려워지고 또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우리가 숙면을 잘 못 취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도 자주 깨어서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바소프레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요, 우리가 보통 소변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억제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다른 호르몬들과 마찬가지로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50대는 상당히 많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냐고 잠을 못 이뤘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좀 하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뇨작용을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뇨작용을 억제해서 그 소변을 방광에 모아서 우리가 화장실 가지 않는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게 줄어드니까 자꾸 야간에도 화장실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면 자체도 얕아지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밤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젊게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수면이 질이 낮고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든지 숙면을 못 취하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장이 다 끝났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젊음을 위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수면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장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적당한 공복감이 있으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적당한 공복감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만복 상태가 계속되면요, 배가 그득 차고 배가 포만감이 차면 이 만복 상태가 계속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공복 상태가 돼야지만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5시간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고요. 또 그 5시간 동안은 공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간식을 삼간다. 여러분들이 식사와 식사 중간에 뭔가 출출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식을 삼가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서 우리 배에서 꼬르륵 한 배꼽 시계가 꼬르륵 하는 시간, 그러니까 꼬르륵 할 때 이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배도 안 고픈데 뭐 입이 심심해서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식을 자꾸 드시면 우리 몸 상태가 공복감이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에서 꼬르륵 배꼽 시계가 소리가 날 때 식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스트레스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우리가 물론 마음에서 막 너무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느끼는 그 고도의 너무 큰 스트레스는 좋지 않지만 약간의 스트레스, 우리가 약간 긴장할 정도의 스트레스, 마음이 약간 불편할 정도로,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우리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항상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적당한 운동입니다. 이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성장 호르몬이 증가되는데, 특히 간헐적인 강도, 강한 강도의 근육 운동을 하면 이때 세포가 적당히 손상이 되면서 이때 이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운동할 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야 됩니다. 또한 계속 같은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약간 강도가 셌다가 아니면 약한 강도를 낮췄다가 이렇게 혼합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운동을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한 만복감, 그 다음에 적당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을 먹지 않고도 밤에 약간 잠을 못 자더라도 우리의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상은 미라클 건강법 신영아 박사였고요.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스랩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